안녕하십니까. 톡톡시네 진행을 맡은 지승학입니다. 오늘 톡톡시네에서 또 다룰 영화는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입니다. 이 영화를 함께 다루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 평론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헌트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한재림 감독의 영화 비상선언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한재림 감독 작품에서 특히 이 비상선언에서는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영화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병우 감독 더 테러 라이브라든지 이런 영화하고의 좀 어떻게 보면 유사성 혹은 차이점이 좀 보인다고 저는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석 평론가님. 제 생각은 질문해 주신 의도랑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더 테러 라이브도 그렇고 이 비상선언도 그렇고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상선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비행기에서만 진행을 했으면 훨씬 지루했을 텐데 그거를 또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기 위해서 바깥에 인물들을 두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더 테러 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영화의 구성적인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컷 구성이나 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밖에 사실 출구가 없다. 물론 공간의 확장을 위한 그렇죠. 비상선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두 공간이 있지만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한 공간밖에 거의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미디어라는 게 또 감각의 확장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정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소재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엄청 재미있을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어쨌든 비행기 테러 혹은 비행기 납치와 관련된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영화에서 하늘과 비행기를 보여주는 게 아직 한국 영화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멀티캐스팅이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봤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약간 저는 작전주 같은 영화였다. 그래서 실상은 약간 이건 진짜 좀 꽝이었던 영화였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영화와 비교하기가 약간 송구스러운 영화 아닌가. 그 정도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의 현실감을 뭐 이렇게 다룬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논의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망작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정지 평론가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저는 완전한 망작이었다고 생각해요. 멀티캐스팅인데 각자의 롤이 없어요. 롤이 없고 인물들 간에 이거는 뭐 무슨 화학적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인물들 간에 관계가 없어요. 각자 자기 독백을 하고 자기 역할을 허우적거리면서 하고 근데 인물과 인물 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소들이 없어. 이 인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그냥 뭐라 그래야지? 알 수 없는 무기명의 인물들에 둘러싸여서 그 인물들의 담론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인물들이 각자 노는 느낌? 자신의 롤이 딱히 없는 느낌?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을 왜 전도연이 해야 되는지 저는 끝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연이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바닷가 가서 원샷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왜 거기에 전도연이 왜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지 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작전주 같은 영화다. 이렇게 멀티캐스팅이고 이게 CG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어떤 스펙터클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대작의 풍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 좀 변호를 하자면 한재림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미디어에서 나타난다고 본다면 이게 사실 인간의 현실 세계, 일상의 모습
이라는 거를 영화가 담아내는 것을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철학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적인 측면에서 이 서사적 구조는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영화의 서사처럼 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얼기설기 해놓은 것 자체가 오히려 현실감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재현으로서 오히려 더 영리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망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독이 이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관객들이 이미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디테일하고 뭐 다이나믹한 현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작용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관념 속에 있고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갭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생물학 테러가 일어났는데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뭐 액션이나 통제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버둥거리는 장면으로만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치가 없었으면 우리도 그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니까 어머 어떡해 이런 느낌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고, 영화 전체가 굉장히 저는 서사가 플랫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이 방향으로 액션하고 B라는 사람은 이 방향으로 액션을 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플랫하게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서사가 없고 드라마가 없고 심심하고 서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 영화에서 마지막에 음악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약간 서사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함을 줘요. 근데 이 영화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한마디 더 있겠네요. 붙여. 예. 저는 사실 볼만은 했거든요. 볼만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갈등이나 인물의 관계나 이런 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뭐 좋진 않았더라도 중심되는 갈등이 있고 그 갈등 여러 인물들이 다각도에서 그냥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고 갈등이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는 재미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화를 1시간 한 30분쯤에서 끝냈으면 됐는데 어떤 감독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정치적이든 뭐 윤리적이든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한 파트를 더 붙임으로써 영화가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에 공감하는 게, 일단 저는 이 한지린 감독이 뭘 추구하는지는 좀 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과 이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이런 걸 그대로 재현해내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였는데, 그랬다면 서사를 완벽하게 배제를 하는 식으로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 음악 이야기 부분에선 정말 그거는 본인이 갈피를 못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저도 들리네요. 그렇죠. 영화가 망해서 음악으로라도 커버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편집같이 느껴졌어요. 네, 슈들을 더 이상 치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호소력을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포장하고 싶었던 편집해놓고 보니까 되게 별로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평이 너무 플랫하다. 뭐 드라마가 없다 이래서 음악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안 붙어요 음악이랑 장면이. 저는 또 부산행하고 좀 유사한 그 갈등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떠 보이기도 했고 뭐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정재 평론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후에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격리된 장소에서의 바이러스 테러라는 것은 그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하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건데 왜 하필이면은 이 비행기 안에서의 테러였을까? 그런 것도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이제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제 장르적으로 기차는 어쨌든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다 가능한데 비행기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가장 극적인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왜 바이러스냐? 재난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범죄 테러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이러스를 정한 거고 실제로 임시안이 어떤 특별한 목적, 뭐 랜섬 같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쵸. 예, 그냥 단순히 이건 하나의 재난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임시안의 그런 캐릭터도 그렇게 만들었고 바이러스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비행기를 선택한 거는 아마 그 감독이 저희가 이제 다 망했다고 얘기하는 그 뒷부분에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설정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임시완 캐릭터의 정당성의 부족 문제가 결국에는 그런 빈약한 그렇죠. 설정과 네. 과도한 힘주기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임시완 캐릭터 자체는 저는 뭐 사실 영화가 아까 1시간 30분에서 끝났으면 재난을 부여하는 그냥 재난적인 캐릭터로서 그냥 소모되고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뒤에 이제 뭘 덧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이 영화가 1시간 30분이 될 수 없었던 네네. 이유는 이게 작전주기 때 작전주 영화라서 그런 저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딱 사실 탑건 같은 영화처럼 그냥 이야기 구조가 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병헌 배우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 트라우마를 이제 부기장 기장이 다 운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운전을 해서 비상선언을 하고 딱 착륙을 함으로써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끝내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주기 때문에 이만큼 제작비도 들어가고 배우도 그쵸.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 스펙타클이 없어 또는 이게 너무 좀 밋밋한데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무리수죠. 일본 비행기가 나타나서 막 액션 그쵸, 들어가고 가미가제처럼 막 붙으려고 하고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주제는 뭐 한 30분짜리인데 이걸 어떻게든 2시간 반으로 늘리겠다라는 어떤 의지 때문에 무리수가 많이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장르 영화로만 내가 만들겠다 생각했으면 1시간 반으로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나는 이거를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그래서 30분을 더 붙였다. 뭐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병헌 캐릭터와 네네. 김남길 캐릭터가 좀 충돌하는 네네. 지점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잇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 한재림 감독이 계속 여기서 우리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들어올 때 반대했던 시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그 해외 입국자들 격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크루즈도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역사적 사실적인 배경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현실적 재현에 대해서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건데 이게 영화적 서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숙했던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관객의 시선을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 본인의 생각과 상상에서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관객은 그 상상이 이미 현실로 일어난 걸 했으니까 이게 기획될 때에는 굉장히 이 대작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었던 거니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직전이나 초반에 나왔어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 하기엔 개연성이 전혀 맞지 않죠. 제 생각에는 이게 코로나 전에 영화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안 먹혔을 것이다. 영화 자체 사실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이제 앞에랑 맞지도 않고 직접적이고 맞아.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 목적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사실 그 막 학생들 얼굴 나오고 죽어간 사람들이 막 가족들한테 보내는 게 약간 대구 참사, 지하철 참사 느낌도 좀 나고 그런 걸 내가 말하고 싶어라는 거 외에는 어떤 영화적이거나 극적인 느낌은 저는 재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현실을 반영하려면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이 장면을 막 일어나는 담론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따라가면서 그 눈물을 짜는 장면을 했을 때 마음이 탁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심파로 끊치를 마무리 짓는 건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의중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했던 것 같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니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영화 비상선언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